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리일규 전 참사 일가족의 망명 사실이 알려진 뒤에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이탈 움직임까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쿠바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서 최근에는 북한의 혈맹국이죠. 중국에서도 외교관 일가족이 탈북한 사실이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파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 A씨가 우리 측에 탈북 의사를 알리면서 접촉해 온 건 지난달 초였다고 합니다. 이 탈북 과정에 관여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 치밀한 준비 끝에 A씨는 평양에 있던 부인과 자녀를 중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고요. 지난달 말 일가족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 여러 국가를 경유한 뒤 최근에 한국으로 무사히 입국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통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주재하던 외교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북 제재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 돈벌이 수단 모색의 어려움이 커지자 외교관들이 평양에서 지시한 외화벌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바로 이게 혈맹국인 중국 주재 외교관마저 탈북에 나선 배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경비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외화벌이 성과가 낮은 아프리카 공관을 대거 폐쇄하자 이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의 탈북 사례까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요, 이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의 망명 소식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가족 가운데 누가 탈출한 건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난해 말 프랑스에서 망명한 북한 외교관 가족은 모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망명 과정에 관여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파리의 북한 대표부에 근무하던 외교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부인이 딸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랑스 현지에서 남편 장례를 마친 뒤 유고를 가지고 망명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다 탈북한 태영호 전 의원은 프랑스에서 탈출한 외교관 가족을 잘 알고 있다면서 파리의 북한 대표부 파견 인사들은 최고의 엘리트라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프랑스에서 지난해 말에 외교관 두 가족이 탈북한 건 맞습니다. 그중에 한 가족은 정말 저하고 대단히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던 그런 절친의 이제 가족이고요. 거기에 파견되는 이제 외교관들은 정말 북한 외교가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그런 외교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가족이 탈북한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도 더 이제 단속과 통제가 심화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에서는요, 북한 외교관의 잇단 망명 또는 귀순과 관련해서 이 신변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出席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요, 북한 외교관의 탈북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이 즉답을 피하면서 적극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조태열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쿠바와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의 탈북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을 받고 사실과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간 외교당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신변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건데요. 정치권 일각에선 조 장관이 최근 나온 북한 인사들의 탈북 소식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련 보도들을 인정한 발언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최근 잇따른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동향과 관련해 북한 내 엘리트들의 동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조 장관 발언들 들어보시죠. 프랑스 주재 북대사관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일가족이 망명했다는 지금 그게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변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사실과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북의 엘리트 외교관 출신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탈북 행렬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에 혹시 뭐 이상한 어떤 징후 같은 거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직 뭐 그렇게까지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엘리트 외교관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상층부의 인사들의 여러 좌절감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의 경우요, 이 해외 체류로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아이와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고민이 클 텐데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도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이 평양으로 돌아와 보면 이 환경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네, 리 전 참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해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평양으로 돌아와서 학교에 다시 입학을 시키면 북한에서만 살던 동급생 아이들보다 키가 5cm에서 10cm 정도 크고 또 피부 때깔도 다른 게 확연히 보였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먹기 힘든 고기나 우유 같은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외국에서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해외에서는 발언이나 옷차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하고 또 북한 내부 행사나 무보수 노동에 동원되는 일도 없으니까 그게 신체적인 발육 등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리 전 참사가 한국에 온 뒤 가장 처음 만났다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역시 이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자녀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움직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리 전 참사와 류현우 전 대사대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거든요. 간부들이 좋다 그러면 내 대까지는 할게. 내 자식 되는 어쩌란 말이야. 간부든 그가 일반 백성이든 다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혹시 나는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어도 된다 하지만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 자녀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길 희망합니다. 차라리 저 도살장 같은 그런 암흑의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더 낫겠다.